내 책임이라고 들어봤나? 자, 그러면 가보자고. 보자. 일단 이번 회차 시험은 쉬웠어요. 비교적 쉬웠고 1등급이 내가 지금 써놓지는 않았는데 대략 10% 정도 나왔거든 이게. 일단 보면 저번에 풀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쉬웠고, 근데 3등급은 여전히 49%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3학년 시험은 1등급 비율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4%에서 3%, 1% 이럴 때도 있고 10% 이럴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3등급 그러니까 70점 이상은 거의 한 40% 후반대에서 고정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 1등급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해보니까 금방금방 하더만. 그래서 먼저 끝나면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해보자고. 자, 21번. 자, 저게 밑줄 친 단어가 베란다예요. 베란다. 근데 저게 베란다라는 걸 대부분 몰랐을 거야. 그치? 우리 대부분은 베란다가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이거 보고 알게 됐거든? 그래서 저 베란다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읽고 내려가 볼게요. 20세기 시작하는 시점에 인류학자들이, 근데 trained in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훈련을 받은 인류학자들이 began to reimagine what a science of humanity should look like. 이 인문 과학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다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사회과학자들이 문화적 그룹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연과학 훈련을 받은 사회학자들이에요. 인류학자들이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은 어때요?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내 가설을 검증하는 거지. 근데 여태까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그래오지 않았거든. 그냥 대충 빌대로 갔단 말이야. 자연과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에서 쓰는 장치들을 우리가 사회학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양반들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One should at least spend significant time actually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 자, 뭐 하느라 시간을 써야 돼? 관찰하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써야 된대. 이 양반들은 어떤 멀리 떨어진 장소들로 여행을 했고 거기에서 where the people in question lived,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살고 있던 장소로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spent a few weeks, 몇 주를 보냈대. 그들은 로컬 서양인 호스트를 찾았대요. 그 사람들과 친숙한, 그 다음에 그 영역과 친숙한, 그 다음 그들을 통해서 숙소를 구했다. 근데 읽으면서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얘네가 연구한 대상 서양인이 아니잖아. 이거 예를 들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인들을 연구하는데 아프리카인들하고 직접 접촉을 한 게 아니고 누구랑 접촉을 했다고? 거기 살고 있는 서양인들이랑 접촉을 했다고. 예를 들면 대사관 직원들, 선교사 이런 명목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랑만 접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actually observing and talking to the people studied가 아니지 이거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Although they did at times venture into the community without a guide. 가이드 없이 들어갈 때도 있긴 했지만 they generally did not spend significant time.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로컬 사람들과. 그들의 관찰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베란다로부터 수행됐다. 먼 곳에서 관찰했다는 얘기겠죠. 먼 곳에서 관찰한 겁니다. 직접 그 아프리카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판단한 게 아니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선교사 같은 분들이랑만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자연과학에서 사용한 이런 연구 방법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3번이랑 4번이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 지금 표정을 보니까 4번 고른 놈들이 몇 명 보이는데 자, 3번은 direct contact가 없었다는 얘기야. 부정적인 얘기지. 4번은 적극적으로 협력했대. 서양인 호스트와. 그럼 이거 긍정적인 얘기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지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지금 마이너스지. 베란다로부터 관찰되는 건 잘못된 관찰이다라고 필자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3번 선지를 고르셔야 되고, 난 그게 아니더라도 이 actively 때문에 어차피 안 됩니다. actively cooperate했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
괜찮죠? 4번에 배제하는 근거는 첫 번째, activelly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런 비슷한 표현도 없었다. 두 번째, 지금 이 밑줄에 들어갈 거는 마이너스다. 4번은 플러스다.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답 3번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23번이 주제치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 완전 개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 일단 보시면 It's much more natural to be surprised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s than ordinary phenomena.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우리는 unusual phenomena랑 ordinary phenomena 두 개를 분리해야 됩니다. 딱 봐도 구조가 A랑 B 비교하라는 구조로 가는 거지. A, B 컨트라스트로 한번 해보자. unusual phenomena를 내가 A라고 잡을게. 특이한 현상.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현상이 B야. A의 예시가 이클립스고요. B의 예시가 몸이 떨어지는 거 또는 낮이 끝나면 밤이 오는 거. 밤이 끝나면 낮이 오는 거. 아, 그러니까 A는 뭔가 저 이클립스가 그런 거거든. 무슨 이상한 천체 활동 이런 거예요. 뭐 운석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이클립스 우리가 먹는 그거 말고 뭐 천체 활동들이 이상하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놀랄 가능성이 높은 게 너무 당연하다. 뭐보다? 아니, 사람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요. 이 사람 위로 올라가지 않아. 이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거기 안 놀란다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밤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 안 놀라요. 이 A라는 것들은 이 B라는 것들은 놀라지 않고 A라는 것들은 우리가 놀란다. 많은 문화들이 신을 만들어냈어요. To explain these eclipses that shocked, frightened, or surprised them. 이게 A였죠.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신을 만들었대. 미신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나 굉장히 소수의 사람, 거의 하지 않았다. 신을 상상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는. 왜? B는 당연하니까. 양분할 수 있지. A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 미신적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신이 분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근데 B는 너무 평범하잖아. 사람이 산에서 미끄러지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지 않을 거잖아. 이건 당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신적 존재를 결부시킬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러나 the reason for eclipse is ultimately the same. 궁극적으로 같다. 뭐랑? That of succession of night and day.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거랑 사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유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 이제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서 봤을 때 이클립스 같은 현상이나 그냥 낮이 끝나면 밤이 오는 현상은 둘 다 왜 발생하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which itself is based on the Newtonian law of attraction and how it explains why things fall when we let them go. 자, 물리학자들에게 understanding the ordinary, 일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일반적인 게 아까 B였죠. 자, 물리학자들에게 자, B를 이해하는 것이 allows us to account for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 B를 이해하는 것이 A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B같이 사람이 어디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밤이 된다는 사실, 그 원리를 탐구하면 저런 천체 활동들까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현대인에게는 A랑 B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1번부터 한번 보시면 widespread performance for methodical explanation over scientific ones. 이런 얘기는 아니었지. 미신적인 설명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보다 뭐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mitation of Newtonian law in explaining eclipse phenomena. 아니, 뉴턴이언 러로 이게 설명이 된다니까?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된다 그랬잖아, 필자가. 안 되고. Influence of scientific interpretation and perceptions of reality. 현실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설명 방법의 영향. 그래? Need to pose question about the usual to understand the unusual. 아, 이거네.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 특이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거. 이게 천체 현상. 낮이 가면 밤이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 이걸로 우리는 천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글의 주제를 그대로 반영한 거겠죠. 그럼 3번은 왜 안 돼요?
영향 같은 건 없어요. 뭐 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이게. 그치? 자, 3번은 안 되고 5번 고를 사람 없죠? 5번은 괜찮을 것 같고. 자, 24번 제목 보시면 얘가 오히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23번보다 오히려 24번이 조금 더 쉬웠던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There are good reasons why open office plans have gained currency. 자, currency가 원래 화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오픈 오피스 플랜이 화폐, 통화를 얻었다는 해석이 어색하지? 그러면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current가 현재의라는 뜻이죠. 현재성이란 얘기예요. 현재의 주도성, 이런 말로 쓰인 거야. 오픈 오피스 플랜이 인기를 얻은 것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오픈 오피스는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신 적절한 계획은 뭘로 보이냐면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그러면 오픈 오피스가 좋다 나쁘다라는 논의를 떠나서 애초에 그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소재 바꾼 거지. 바꾸는 게 중요하다. 얘가 핵심이래. Overly rigid habits and convention. 저게 안 바뀌는 얘기잖아요. 안 바뀌는 것은 threaten innovation. 혁신을 위협한다. The crucial takeaway from analyzing office plans over time is that answers keep changing. 계속해서 답이 변화하는 것이다. 얘입니다. 얘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오픈 오피스가 좋냐, 클로즈드 오피스가 좋냐가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잘못 잡으면 오픈 오피스가 나쁘다라는 글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했을 때 고를 만한 선지가 있거든 또 분명히. 근데 이 글의 주제는 오픈 오피스가 아니에요. 오픈 오피스는 우리가 왜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냥 구체적 사례일 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 보시면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옛날에는 오픈 오피스가 주된 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오피스가 인기를 얻었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거 아니죠. 오픈 오피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How to incorporate retro styles into office spaces. 이런 얘기 아니죠. 레트로 스타일에 대한 얘기였지. 이 얘기가 아니었잖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답이 안 되겠고. 자, 사무실이 나눠졌다. Why partitions limit productivity. 3번은 결국 오픈 오피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오픈 오피스가 좋다라는 거는 애초에 전제도 틀리고 글의 주제도 아니었다. Office design,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간 것은 돌아온다. 약간 세모. Tips for managing contemporary office spaces. 이거 아니죠? 4번이고요. 이게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만 보면 바뀐다라는 내용까지만 알 수 있거든. 근데 뒤에 더 읽어보면 돌아왔대잖아. 옛날에는 클로즈 오피스가 대세였던 적이 있고 그 다음 오픈 오피스가 대세였던 적이 있다. 근데 요즘 다시 또 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클로즈 오피스가 인기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9번으로 가볼 건데 얘는 1번, 5번 선지만 보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고를 만한 거 없으니까. (1번이)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사역동사 나오고 나서 목적어, 목적보어 나오지. 얘 형태 뭐예요? 과거분사 올 수 있지. 과거분사가 올 수 있어요. 이거를 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얘가 언제 오냐면 얘랑 관계가 수동일 때 PP형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 하면 동사원형이 옵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얘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여기 보시면 First nation to have more people employed. 사람들이 고용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문제가 없다. 그 have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 원형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자, 얘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틀렸다는 걸 인지하는 거, 두 번째 그래서 뭘로 바꿀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whose라고 돼 있어요. whose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해석은 뭐뭐의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뒤엔 얘는 반드시 명사랑 결합을 해야 돼. 이렇게 세트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올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whose 플러스 명사 다음에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어. 자, 그럼 whose의 정당성을 판단한 우리 입장에선 뭘 찾으면 돼?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whose 플러스 명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와도 되니까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SV가 온다는 건 얘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겠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 열어둔다. 자, 근데 이 구조가 안 나와 여기. whose가 나왔으면 얘는 반드시 명사가 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예외는 절대 없어. whose는 형용사기 때문에 whose 뒤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이걸 명사로 잡아. 그럼 뒤에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설마 이걸 동사라고 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그래? 아니 그러면 얘를 동사로 치면 되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whose 다음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whose 구문이 깨진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결국 5번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걸 잡아내시고 틀린 걸 잡아냈어. 이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로 바꾸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result가 동사잖아. 주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동사로 쓰였음이 자명하죠.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동사야. 그럼 저 whose를 주어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주격관계대명사 위치로 전환하면 문제 해결돼요. 위치요. 자, 이거는 수능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whose가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whose가 우리가 알고 있는 whose 구문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단서만 알아도 충분하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서술형이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나오겠지 아마 전통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항상 자, 나온다면 위치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 근거는 뒤에 바로 동사가 왔기 때문에 물론 result가 명사일 수도 있지만 그럼 뒤에 동사가 진짜로 없어서 이제 문장이 깨져버리니까 얘를 무조건 동사로 간주를 하고 이 동사에 대한 주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30번 볼 건데 이거 30번에서는 infact라는 연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 얘가 굉장히 지랄 맞아. 이게 해석이 두 개거든? 근데 두 개가 반대말이에요. 가끔 그런 단어가 있어. 우리말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어거든, 연패가. 연속으로 졌단 말도 되지만 연속으로 재패했단 말도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영어에서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infact가 잘 봐봐 이거. 절대 다수의 경우에 infact는 순접입니다. 앞뒤로 재진술이야. 절대 다수는 재진술. 따라서 순접이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얘가 역접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해석이 그러나 사실은이에요. 빈도는 위쪽이 90% 이상입니다. 거의 우리가 임팩트 보면 거의 다 위쪽이야.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 아래쪽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더 킹받는 게 애초에 반반이었으면 의심이라고도 하고 볼 텐데 우리 인팩트 사실 거의 그냥 재진술로 알고 있잖아. 그게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역접이 나오면 좀 당황스러운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저 인팩트를 정답의 근거가 되는 곳에서 평가원을 한 번도 역접으로 쓴 적이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이거는 연결사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지.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거 있지. 거기에서 인팩트가 역접으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여태까지는 모든 경우에 순접으로 쓰였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 올해 수능에서도 순접으로 그건 내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낼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빈도상으로 평가원이 정답의 근거가 되는 영역에서 인팩트를 역접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가 역접이거든. 근데 봐봐. 정답의 근거가 되는 데서 역접으로 쓴 게 아니지. 그냥 역접으로 쓴 거지. 인팩트 뒤에 빈칸 뚫어놓고 역접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역접 때문에 정답이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괜찮죠? 자, 해보자. We all like to think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우리 모두 합리적인 행위자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래? 그 다음 뒤에 있는 careful and considered in our thinking, capable of sound and reliable judgment. 저거는 rational actor에 대한 그냥 부가 설명이잖아요. rational actor는 이런 거다라고 부가 설명하는 거지.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을 한다. We might believe that 우린 대절이하라고 믿을 수 있다. We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make informed decision. 얘가 얘랑 연결되죠. informed decision이 근거가 있는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근거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결정을 informed decision이라고 합니다. rational actor이기 때문에 informed decision 한다는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predictably irrational. 우린 사실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통념 반박이었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혹시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나 여기? 없지. 그치? 대부분 우린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살아.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지 우리는 사실 비합리적인 존재들입니다. All of us engage in automatic reflexive thinking, typically taking the easier path. 일반적으로 우리 쉬운 길 가요? 어려운 길 가요? 자, 판단 안 될 수 있어? 정신력을 보존하면서 정신력을 아낀대. 그럼 쉬운 길 간다는 거지. 얘를 근거로 2번을 맞다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왜 이렇게 길어? Numerous biases inhibit or override reflective, deliberate thought. Intuitive theories can also interfere with acceptance of scientific explanation. 자,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Intuitive. 이거 무슨 뜻이야? 직관적인이다. 직관적인은 우리 본능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필자가 지금 우리 본능 어떻다 그랬어? 비합리적이라 그랬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저 intuitive가 이 rational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이런 본능적인 비이성이 이런 이론들이 can also interfere, 방해할 수 있어 적절한 또는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은 맞죠. 정확한 설명을 수용하는 거를 지지한다고 하면 직관적인이 아니고 논리적인이란 말이 들어갔어야지. 직관은 비합리적이니까 맞다. 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more about how our mind works and how biases may operate. Understanding how our mind works. 우리가 비합리적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야. 우리의 내면의 비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은 can make us less subject. 어디에 덜 영향을 받도록 만들 수 있다. to fallacious reasoning. 잘못된 논리에. 이 말은 논리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비논리적임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거니까 논리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논리성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논증을 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맞지? 맞습니다. 자, 5번. 자,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rationality of our mental process. 야, built-in이잖아. built-in. 우리 어떻다 그랬어? 우리 비합리적이라 그랬지. 내면적인 합리성은 바로 틀렸죠. 저기 irrationality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둘이 낙서하고 계시는 거 아니지? 막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지? 설마? 그치? 좋아요. 자, 됐다. 그래서 5번이다. 그래서 3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답이 기억나니 하면 그건 아닐 수 있어. 근데 본 적은 있는 지문이긴 하다. 자, there's been a lot of discussion on why moths are attracted to light. 왜 나방이 빛에 끌리는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대. 합의는 어떻게 보이냐면 moths are not so much attracted to light. 야, 이거를 얘를 봐야 된다. 이 as가 있잖아. 이 친구들이 are 얘를 보어로 보고 they are 보어로 이렇게 병렬구문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나방은 빛에 끌리는 게 아니고 빈칸이다.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요거 타겟팅 할 수 있지. 나방은 빛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뭐다? 빈칸이다. 이거 찾으면 돼요. 당연히 여기서 문제 안 풀리죠. 어떻게 풀어? 당연히 안 풀려. 근데 뭐 찾아야 되는지는 알잖아. 이 단어 보이는 순간 바로 문제 풀어버리면 돼요. The light becomes a sensory overload that disorients the insect and sends them to holding pattern. 얘네를 어떤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감각 과다가 된다. A hypothesis called Mach-Bend theory. Mach-Bend theory라고 불리는 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Moth see a dark area around the light source. 자, 이거는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광원이잖아. 그러면 난 몰랐는데 여기가 이렇게 어둡대요. 광원 근처가 이렇게 어둡대. 이 첫 번째 이론에 따르면 나방이 얘를 보는 거야. 노란색을 보고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빛으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론에 따르면 Moth perceive the light coming from a source. 여기로부터 오는 빛을 수용한다. As a diffuse halo with a dark spot in the center. 자, 두 번째 이론에 따르면 이 가운데 부분에 검은 부분이 있다고 나방이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당신들 맨눈으로 형광들 이렇게 아니면 플래시라이트 비춰가지고 보면 한 3초만 보고 있어도 가운데 까만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해봤지 다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론에 따르면 나방은 이 근처에 있는 어두운 영역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이론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향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야? 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빛에 끌리는 게 아니고 빛을 싫어하는 거네, 얘네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장의 구조가 나방은 빛에 의해 빈칸된다기 때문에 나방을 주체로 해서 문장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나방이 그들에 의해 빛을 싫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는 없잖아. 이미 R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는 형용사나 보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풀긴 좀 어려워요. The moth attempting to escape the light. 똑같은 말 또 나왔죠. 빛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fly toward that imagined portal, bringing them close to the source. 이 가운데 있는 포털을 향해 온다. 근데 얘네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바뀌어가지고 얘네는 계속해서 이 점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선질 한번 볼까? 자, 1번 warmed. 따뜻하다?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겠지. 자, 2번 trapped. 이거네. 얘네가 갇혀버린 거야. 빛에 의해서. 빛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갇힌 것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나머지 답이 될 만한 건 특별히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칸을 우리가 우리 말로 채워 넣긴 좀 어려웠어요. 문장의 구조상 저 단어 아니면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빈칸이 어떤 문장처럼 나왔으면 우리가 거기다 막 뭐라고 적을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적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선지 보면 비교적 빠르게 풀리는 형태가 되겠죠. 자, 32번 볼 건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32번. 자, 얘는 내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옛날에 이제 당신들이 거의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를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답에 정반대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럼 이렇잖아. 여기 빈칸 앞에 부정어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잖아, 여기. 얘가 있단 말이야. 요거를 잘 분석을 해봅시다. So one of the factors determining the use of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will be the kinds of investments. 어떤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투자이다. Made in equipment and personnel. 필요 없고. There's no guarantee. 대절 이하라는 보장이 없다. 투자가 will be necessarily in the forms of communication that 빈칸하는 소통의 형태라는 보장은 없다. 말이 좀 어렵다.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투자가 빈칸하는 소통의 형태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 이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투자가 빈칸이란 보장은 없다는 같은 말이지.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야 돼. 자, 투자가 이라는 보장이 이거 잡아냈으면 이 문제 거의 100% 풀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요 문장을 요렇게 압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우리한테.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그치? 할 수 있지? Because the ownership of investment fund tends to be in the hands of commercial organization. 이러한 투자 펀드의 소유권이 보통 상업기관에 있기 때문에 현대화는 only takes place on the basis of potential profitability. 잠재적인 수익성이 있을 때만 벌어진대. 자, 여기서 문제 못 풉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투자가 뭐라는 보장이 없다. but 투자는 수익성이 있을 때만 진행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수익성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 저 노란 문장 거꾸로 써가지고 빈칸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 뭘 낼 건데? 이게 안 들어가요. 수익성이 있어야 진행된다 해서 수익성 있어야의 반대말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수익성 없어야 진행된다는 보장,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반대말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읽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 걸 봐라,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개발 단계에 개입이 돼 있지만 그 운영 구조는 어디를 향할 거야? Those who can pay for access. 돈 낼 수 있는 놈들을 향할 거야. 얘 그럼 얘랑 같은 말이네. 수익성 있는 부분에만 집중될 것이다. 자, 많은 국가들은 이거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싸거나 또는 거기에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There can be no doubt. 얘랑 똑같은 말이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The development has been led by investment opportunity. 여기까지도 문제 안 풀려요. 투자 기회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수익성이 있어야 진행된다. 투자 기회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같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안 풀려. Rather than community demand. 저 마지막 두 개의 단어, 저게 답의 근거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었어. 공동체의 필요보다는 수익성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시면 투자가 뭐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공공성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취지의 선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을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가장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투자는 수익성과 투자 기회가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부정어를 주의해서 정확히 반대말을 집어넣으면 2번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답의 근거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 34 볼 건데 보자. 여기까지 가면 뭐 쉽습니다. 뒤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빈칸까지만 조금 집중을 해보자고. 요 33번은 이게 9평에 나왔을 때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1등급 10%짜리 시험이라고 해도 그게 그렇다고 막 물수능은 아닌 거잖아. 10%면 적절한 난이도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얘 상당히 어려웠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 5개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겼거든. 다 대충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1번을 못 골랐잖아? 그러면 1번이 답이다 1번이. 못 골랐으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예시를 찾아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푼 거예요. 근데 정확히 타겟팅을 해보면 1번밖에 답이 안 된다는 걸 그만 알 수 있다. 자, 보시면 도시의 질은 너무 핵심적이야. 어떤 선택적인 활동에 대해서 that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남아있는 활동의 정도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린 모릅니다.
남아있는 활동의 정도가 can often be used as a measuring stick. 이게 측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대, 도시의 질에 대한. 도시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다? 저기 나와 있는 extent of staying activities다. 저거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모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끝까지 읽었으면 알지. 근데 처음에 모른단 말이야. 모른 채로 갈게요. Many pedestrians in a city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of good city quality. 자,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pedestrians가 보행자란 말이야. 보행자가 많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높은 건 아니래. 그러면 보행자랑 저 S란 개념은 상충한 개념이죠. 잡을 수 있지? 도시의 질이 낮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높다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보행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는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보행자 수가 많다고 도시의 질이 높은 건 아니야. 근데 도시의 질의 측정 기준은 staying activity의 정도래. 그러면 얘는 staying activity의 반대말이겠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정도는. 이 정도 처리가 됐고. 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는 건 사실 뭘 의미할 수 있냐면 교통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핵심적인 기능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요. 반면에 it can be claimed 뭐라고 주장될 수 있냐면 city in which people are not walking.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지 않는 도시는 암시한다. 좋은 도시의 질을. 보행자 수가 적으면 도시의 질이 높다라는 거는 확정적인 인과관계다라고 필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잖아.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면 좋은 도시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닌다고 해서 그게 좋은 도시인 건 아니래. 그치? 자, 로마 같은 도시에서 it is a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 자, 보시면 standing or sitting 이거 걸어 다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안 걸어 다니는 거지. 이걸 잡아야 돼. 이거 걸어 다니는 게 아니야.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는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이게 필요성 때문이 아니고 빈칸 때문이다. 빈칸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고 걸어 다니지 않는데요. It's hard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어렵다.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저 staying activity가 무슨 말인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너무 거기 남아있을 만한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는 걸어다니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걸어다니다가 바로 여기 노점상에도 뭔가 신기한 게 있어. 그럼 멈춰가지고 뭐 사겠지? 바로 또 옆에 또 무슨 다른 노점상이 되게 흥미롭게 생겼어. 바로 길 하나 건너니까 여기도 어떤 특이한 가게가 있어. 바로 옆에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는 식당이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안 보이겠지, 거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냥 유동 인구가 많은 거지 재밌는 게 있는 도시는 아니라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그 도시가 노잼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라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의 정도가 도시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일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 수가 많다고 해서 도시의 질이 높다는 거는 보장이 안 돼 있고 다만 보행자 수가 적으면 일반적으로 도시의 질이 높다는 거다. 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럼 문제 풀 수 있나? 로마에서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 있는 이유는 필요해서가 아니고 왜 그래요? 로마가 재밌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도시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자, 2번. 공공장소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지? 자, 3번.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vailable. 그러니까 저에게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디였냐? 여기 어디 있었는데, transportation? 여기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주장을 찾았어야지. 핵심 주장은 이거거든. 자, 그 다음에 major tourist spots are within walking distances.
글의 요지를 전혀 못 잡은 거죠. 읽고 나서 보니까 4번은 전혀 무관한 선지지. 자, 5번. Cities administration. 이건 마찬가지. 야, 그럼 4번이랑 5번은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둘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4번, 5번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답일 리가 없는데 라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구조였어요. 물론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거는. 자, 됐고 34번으로 가보자. 자, 얘도 골 때리는 문제인데 일단은 루소라는 양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배경 지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작 영어 빈칸 한 문제 풀겠다고 루소, 뭐 칸트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 여기서 칸트가 A라고 얘기했다면 실제로 칸트가 A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가 기출을 풀 거니까 풀면서 아, 루소가 이런 얘기 했구나 정도를 머릿속에 있는 걸 굳이 지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나무 위키 찾아가지고 뭐 아, 루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오는 것만 놓치지 않아도 충분하다. 자, 일단 보시면 대수로 시작하네요. 그냥 이제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저런 문장, 그지? 대수로 시작하는 문장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루소에게 이러한 의존성은 단순히 어떤 동맹관계나 사랑을 초월해서 인간이 되는 그 굉장히 기초적인 과정을 의미했다. 그래? 루소는 사람들이 태어난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믿었고 모두가 어떤 잠재력의 다발을 갖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그 잠재력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whose realization 이렇게 명사로 붙어야 된다고. 그 다음 이번엔 바로 동사 나온 거지. 얘가 주어인 거죠. 그럼 덩어리가. 그 실현이 요구한다.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옆에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절대 안 보이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뭐라고 막 이렇게 끄적끄적 돼 있는 거 보이지? 왼쪽에. 이게 내가 이걸 실제로 푼 거잖아. 풀면서 여기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적었어. 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호 의존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거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도움이 매우 될 겁니다. 이거 쓴다고 해서 시간 엄청 더 걸리는 거 아니거든? 무슨 엄청난 뭐 배경 지식을 밖에 다 정리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문제 풀 때 이 긴 문장을 오히려 단어 9개, 글자 9개를 줄인 거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잖아. 왜냐면 결국 우린 다시 저기로 돌아가야 될 거야. 결국은 저 근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남겨두기보다는 정확하게 압축해서 우리가 그리고 한국어로 쓰는 문장 굉장히 압축해 쓸 수 있잖아. 압축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굳이 영어로 쓰는 뻘짓 하지 말고. The self-development is a social process. Self-sufficiency is an impossible fantasy. 그래요. 같은 말이야. Much of the time, Rousseau wished passionately that it were not. 루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랬어. 자, 이 문장 보고 나서 내가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지만 루소는 원하지 않았다. 대단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요약해도 돼. 루소는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하지만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원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볼 수 있지. 로빈스 크루소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었는데 He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사회적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즉 상호 의존이 싫었다라는 얘기예요.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루소는 이게 싫었던 거야. 자, 그러나 그의 글은 기록한다. 명확한 명료함을 가지고 빈칸을 여기 무엇을 기록했냐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기 벗이 있잖아. 이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여기 벗 쓰고 나서 무슨 말이 들어가요?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상호 의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아, 물론 이 사람이 이걸 원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의 글은 명확하게 빈칸을 드러냈다. 뭘 드러낸 거야? 상호 의존이 필요하다는 걸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여기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직접 인용이거든, 이게. 이거 안 읽혀요. 이거 약간 고전 소설이나, 요즘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말이야, 고전 소설이랑 고전 시가가 고어로 나왔거든? 고어, 뭔지 알지? 이상한 한글 기호.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속이 답답해지면서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야.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직접 인용은 웬만하면 읽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통 안 읽히거든? 한번 읽어보자. 읽어볼게. Our sweetest existence is relative and collective, and our true self is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합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신은 우리 내면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친절함이 which translated as pity. 이게 어떤 가여움으로 번역이 되고 그것은 공감에 가깝다. 이 양반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이걸 읽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PT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 정도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이거 못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를. 자, 이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루소가 이걸 원하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글을 썼다. 이렇게 푸시는 게 아마 현실적일 겁니다. 밑에 내용은 쟤는 정답에서 kindness 이거 한번 보자. 선지를 보면서 얘기하자, 이거는. 자, 1번 보시면 The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적 공부를 할 필요성. 이거 고른 사람 없지, 설마? 괜찮을 거고.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s. 문학?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루소는 이게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죠. self-sufficiency가 안 된다며. self-sufficiency is an impossible fantasy라며. 그치? 안 된다. shaping of the individual by his emotional attachment. 개인의 형성, 뭘 통해서 그의 감정적인 애착을 통해서. 이걸 답으로 고르고 싶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by his emotional attachment가 아니고 뭐예요? by social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얘에 대한 근거가 밑에 있었던 건데 이거 없어도 풀 수 있다고 충분히. 자, 4번 보시면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through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자기 의존 안 된다고.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이거 고른 사람 없지. 자, 1번, 5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번, 4번은 이 사람이 정면으로 부정한 내용이 선지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3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밑에를 안 읽었어도 이 emotional attachment가 감정적인 애착이잖아요. 타인에 대한 애착, 즉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었다면 얘를 읽어서 kindness가 이게 사회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구나라는 걸 알아냈으면 더 좋겠지. 근데 우리가 이 문제만 10분을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근거 찾아서 나머지 소거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괜찮고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36번은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왜냐면 두 개가 X로 나왔거든. 그냥 빠르게 풀어보면 자, 배우는 게 단순히 어떤 사실을 축적하는 거라면 차이가 없어야 돼. 뭐 사이에? 조금 새로운 걸 배우든지 완전 새로운 걸 배우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한다면 A가 온다고 생각한 사람 당연히 없죠. A 당연히 못 옵니다. However 저기서 뭐다? However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조금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경우엔 이렇다라는 말이 있어야겠지. 그치? A 단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B. The adjustment 이거 나온 적 없잖아. 그 수정은 수정됐다고 얘기한 적 없지. adjustment가 수정이잖아. C야. 각각의 사실이 will simply be stored separately.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쌓일 것이다. 자, 그러나 연결론에 따르면 our knowledge is organized into pattern of activity, and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we have to modify old. 여기 있네. modify가 여기 있었네 근거가. 그치? modify old patterns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그러니까 얘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한 덩어리. 이게 제1설로 끝난 거예요. 주어진 문장이.
제1설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울 때 그냥 무조건 위로 축적한다. 따라서 작은 걸 배우든 큰 걸 배우든 차이가 없다. 바로 그 다음에 제2설 연결론에 따르면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기존의 정보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2설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A 되나? A 안 되지. 작은 걸 배울 때가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 저 앞에. 작은 걸 배울 땐 이렇고 반면에 큰 걸 배울 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일로 가면 됩니다. modify 있으니까 the adjustment 괜찮고, 자, 가장 작다 우리가 조금 새로운 걸 배울 때 조금만 바꾸면 돼. 반면에 우리가 큰 걸 배울 때는 크게 바꿔야 돼 라고 해서 CBA를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거 무난한 문제였고 답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7번 보시면 보자.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자. 일반적으로 밀접한 연결 관계는 뭐 이제 건강과 동물이 원하는 것 사이에 이 연결 관계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wanting to obtain the right things and wanting to avoid the wrong ones are. 좋은 것을 원하는 것, 나쁜 것을 회피하는 것이, 또 회피하는 걸 원하는 게 동물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 뒤에 문장에서 별로 이게 구현되지 않아요. 약간 얘랑 비슷한 내용이었지. 얘도 요 주어진 문장이 사실은 제1설로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 저기서. 제2설의 시작이 여기서 됐던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무관한 문장이 아닌가 싶은데 They can take preemptive actions. 이거 밑에 나와 있지. preemptive. 선제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니, 좋은 걸 원하고 나쁜 걸 회피한대. 근데 이거 하다 갑자기 선제적 조치가 왜 나오냐고. 전혀 내용상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음 편하게 X 치셔도 될 것 같아요. B. Animals have evolved different ways of maintaining their health. 건강을 보존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and regaining it once it has been damaged.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특별히 단절의 근거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Animals are equally good at, however, with dealing with injury and disease before they even happen. 이게 정답의 단서입니다. 일단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서 C는 단절이지. 얘는 괜찮지? 그럼 B야. 자, B에서 뭐래 그랬냐면 건강이 훼손된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근데 C는 동등하게 잘한대. 뭐를? 질병이 벌어지기 전에 회피하는 걸 잘한대. 그럼 B는 사후 조치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C는 사전 조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A를 단절시킨 근거가 뭐였어요? preemptive action이었지. 저거 사전 조치지. A도 사전 조치야. 우리가 판단할 거는 주어진 문장이랑 B가 연결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랑 B는 이건 무조건 확정이 됐단 말이야. C의 A냐, A, C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소재상으로는 둘 다 사전 조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근데 however이 어디 달려있어? however이 C에 달려있잖아. A랑 C 사이에 however이 들어갈 순 없겠죠. A랑 C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however이 못 들어간다고. 이 however은 어디 들어가야 돼? B랑 C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 B, C입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은 근거만 찾아보자. 여기는 이건 괜찮았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으니까. 저 주어진 문장에 보면 if not이란 말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 로봇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요? 기억은 나지? 로봇이 어떤 블록을 인지하도록 설계된 로봇이었어. 근데 이걸 로봇을 잘 설계해야 내가 딱 뭔가를 만졌을 때 이게 내 팔, 그러니까 로봇의 팔 때문에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블록이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 이 문장 보시면
자,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너의 기계는 어떤 빌트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뭐 사이에 detection of a block, 블록의 발견과 detection of its own arm, 이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너의 로봇은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순환적인 활동을 했고 drive it away from the target or external goal.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헛짓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바로 위의 문장에서 discriminate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고 바로 다음에 그 discriminate를 못하면 이란 말이 없이 로봇은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게 만약에 그 discriminate를 못한다면 바보가 될 거다.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 그래서 5번에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아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법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고요. 자, 39번 보자. 얘는 조금 어려우니까 39번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요거까지 하면 다 됩니다. 40은 쉬워요. 그치? 그래서 하나만 좀 집중을 해보자. 30분 전에 끝내드릴 테니까. 자, 정석대로 풀게요. To decide whether or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s. 어떤 생태계에 개입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protected area managers normally need a reasonably clear idea. 명확한 생각이 필요하다. Of what future ecosystem would be like if they did not intervene. 개입하지 않았을 때 미래 상태가 어떨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Management practices usually involve defining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and implementing management action designed to push or guide ecosystem toward that condition. 자, 이거 무슨 말이냐? 내가 생태계에 개입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얘가 어떤 상태가 될 건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 내가 개입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 얘가 알아서 자연을 회복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개입하는 게 괜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개입이 없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개입을 한다면 그 예측치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개입을 해야 된다 라고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예측치를 이걸 알아내고 만약 개입을 한다면 이거를 플러스 알파 시키기 위한 개입만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Managers need confidence in likely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 자, 매니저들은 어떤 자신감이 필요해? 내가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이게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손댔다가 이 환경이 망가질 것 같으면 어떻게 손대지 말아야지 그러면. 왜 손대? 손대지 말아야 되지? 내가 손 안 댔을 때 어떨지를 예측하고 이것보다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내가 손 들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통적이고 필연적으로 논리적인 접근은 requires a high degree of predictive ability. 자, 그럼 이거의 전제가 뭐야? 얘가 전제였지. 예측이 돼야 되잖아. 내가 개입을 안 했을 때 이럴 거다라는 예측이 돼야 그걸 근거로 더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핵심이다라는 거야. 이걸 판단해야 돼. predictive ability. 얘가 핵심이다. 그 다음 predictions must be developed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 그 예측은요, 적절한 시, 공간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300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라.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치? 날씨 같은 거, 이런 거. 다음 주 날씨 정도 알면 충분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화칼슘을 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작은 예시긴 하지만 그걸 결정한다고 쳐봐. 내가 뭘 알아야 돼? 눈이 얼마나 올지를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뿌렸을 때 눈이 조금만 온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오히려 눈이 얼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눈이 얼마나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그리고 내 집 주변에 오늘 밤에 눈이 얼마나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이걸 뿌려 말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치가 있어야 개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측치가 필요하다. 다시 위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To illustrate this, 자,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consider the uncertainties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 불확실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불확실성을 생각해봐라.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있는 불확실성을 생각해봐라.
Comparable uncertainties surround the nature and magnitude of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한 덩어리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내용이 이거야. 예측치를 알아야 되고 개입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4, 5번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불확실성 한번 생각해봐. 약간 소재의 단절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 정도로 바로 4번을 고르기 좀 쫄리고 올라가 봐야지. 유감스럽게도 The future not only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but also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이거 하나 잡으면 풀립니다. 유감스럽게도 미래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 아니 예측치가 있어야 개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 예시로 뭐가 나온 거예요?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있는 불확실성이 예시로 나온 거야. 얘가 예시였어.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0번은 이거는 쉬운 문제. 이건 1번입니다. 40번은. 40번 괜찮았지? 40번 틀린 사람 있나 혹시? 괜찮아? 시간 좀 남았는데 40번 할까? 그래 40번 괜찮을 거야. 이거 쉬웠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고생들 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4시 10분 그 다음에 맞아 그거 있었는데 웬만하면 와서 푸세요. 와서 푸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거든. 와서 풀어야 긴장감 있게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와서 푸시고 3학년들은 특히 풀어오는 거 뭐 아프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와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면 갖고 오시고 가셔도 됩니다. 문제 3시간.